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 후회와 자책 때문에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별은 아프지만 유독 더 힘든 이별은 후회와 자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별인 것 같아요.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서 슬프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도 또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망가지시는 분들을 여럿 봐왔는데, 이런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면 그 지점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할 걸, 후회된다. 네, 뭐 이런 감정들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 이별을 겪었을 때 뭐 당연히 한 번쯤은 후회된다라는 생각을 잠깐이지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후회를 했던 이유가 저는 좀 이기적이게 합리화를 잘 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나는 할 만큼 했다. 상대방이 이상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별을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감정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부분은 이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야 이 후회라는 게 의미가 생기고 자책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철학책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책들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다가 굉장히 짧고 간결한 내용이지만 너무 인상이 깊었어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후회는 과거의 그 순간에 내 모습이 평소와 같지 않았고 또 원래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다르게 말을 하거나 다르게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후회라는 감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연애를 할 때 원래 내가 상대에게 다 퍼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상대가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린다라고 말을 하며 이별을 통보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후회를 하면서 그때 좀 덜 잘해줄 걸, 주지만 말고 받기도 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해봤자 그 순간에 달라질 것도 없지만 이런 후회가 진짜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래 성격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줄줄만 아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냥 그렇게 주는 사랑을 즐기는 사람, 그냥 그 자체가 바로 나인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후회가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 뭐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감정을 과거로 고스란히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거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게 나였고 그런 모습들이 난 거잖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로는 조금은 안 좋은 습관, 좀 안 좋은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성 친구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사람이고 여기에 더해서 술자리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꼭 가까운 이성 친구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성과 사소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미안함이나 좀 마음의 가책이라는 것도 못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를 사랑하기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잘 만나고 싶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어떤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자친구가 나에게 이별을 고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좋아하니까 미친 듯이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가 너무 단호하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앞선 얘기들을 적용해보면 사실 이 사람은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갔을 때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고 이번 연애에서
그냥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가치관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이치에 어긋나는 거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원래 내 모습대로 행동을 했고 그에 맞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때 그러지 말걸 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이성 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단 한 번의 실수였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 평소대로 다시 잘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평소에 술 마시는 걸 즐기고 이성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후회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들켰을까? 왜 잘 숨기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 모습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조금 더 성숙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몰랐으니까 못했겠죠. 말 그대로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또는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한 재주가 없었으니까요. 나이가 어려서든 아니면 연애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든 또 예외로는 한 사람과 너무 오랜 연애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잘 몰랐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가끔 굉장히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창업을 대박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투자로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들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물만 보고서는 나도 할만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내서 해낸 사람과 나중에 됐을 때 그 결과만 보고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결국에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머리로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해만 했을 뿐이지 실상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회라는 감정은 쓸 수 없고 적용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후회와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후회와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